설명을 할 거다라는 거죠. 거기 이제 적절한 걸 골라라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히치콕이 등장해서 클로저 기법을 설명하고 있는 문단을 잘 찾아보자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7번 문항으로 가서 윗글의 기억. 자, 윗글의 이제 기억과 보기의 니은의 입장을 비교,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래서 여기는 이제 크리스티앙 매치가 이제 그 주장을 하고, 그 다음에 기억. 그래서 기억이 지금 보면은 마지막 5번째 문단의 첫째 줄에 밑줄이 그어져 있네요. 관객들의 능동적인 역할을 중시하는 관점. 이게 뭔지를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그렇죠? 기억만 읽어서는 의미 파악이 안 되니까 이 관점은 앞부분에 지금 밑줄 친 거의 앞에 나올 거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지문의 내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문단. 바쟁이 등장을 하네요. 그에 대해서 영화란 무엇인가?에서 새로운 예술 장르인 영화와 전통 예술인 회화를 비교하여 고찰한 바 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영화하고 회화를 비교했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자, 바쟁에 따르면 화면의 내부와 외부를 구분하는 경계인 프레임이 있다는 점에서 자, 프레임이라는 개념을 설명했어요. 이거는 이제 경계죠. 구분하는 경계. 자, 일단 점에서 영화와 회화는 유사하지만 이제 프레임은 유사하다. 자, 영화의 프레임은 회화의 그것과 다르다. 자, 근데 영화의 프레임이 다르대요. 이걸 설명하겠다는 거죠. 자, 영화는 회화와 달리 관객의 시선을 프레임 내부에만 집중시키지 않는다. 그래서 그 다른 점이 뭐예요? 프레임 내부에 집중시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영화는. 자, 영화에서 프레임의 외부 영역은 부재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을 뿐이며, 자, 그래서 영화에서 이제 프레임의 외부 영역에 대해서 이 외부 영역은 보이지 않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존재한다는 거죠. 관객은 항상 프레임의 외부를 의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관객들은 외부를 의식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해 바쟁은 영화에는 원심적 성향이, 회화에는 구심적 성향이 있다고 규정하였다. 그래서 이제 영화는 원심적 성향, 회화는 구심적 성향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문단은 바쟁의 주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프레임이 있는데 영화의 프레임은 지금 회화가 달리 외부 영역에 그 집중하게 관객이 외부 영역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영화는 원심적 성향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두 번째 문단으로 가서요. 자, 영화의 원심적 성향을 고려하면 영화에 있어서 관객의 역할은 작가에 주어진 의미를 단순히 읽는 존재로 국한되는 전통예술의 관점에서 벗어나 보다 확장된다. 자, 그래서 원심적 성향 때문에 이 관객들은요, 단순히 읽는 존재에 국한되지 않고 확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물론 영화가 예술의 한 영역으로 자리 잡기까지 문학, 특히 19세기 사실주의 소설의 서사구조에 큰 영향을 받았고, 자, 그래서 그 특히라는 또 이제 중요하다라는 표지가 나왔죠. 19세기 사실주의 소설의 서사구조에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서사구조에 영향을 영화가 받았고, 영화의 관객들도 문학에서처럼 서사구조를 따라가며 감독의 의도를 읽는 행위를 한다. 자, 그래서 이제 관객들도 서사구조를 따라서 감독의 의도를 읽는 행위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뭐가 문제가 있어요. 이제 집중을 뒤에다, 더 중요한 정보가 뒤에 있다는 거지. 영화에서는 감독에 의해 선택된 프레임의 내부뿐 아니라 외부도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다. 지금 계속 얘기하죠. 외부가 중요하다고. 영화의 관객은 프레임 내부에서 전개되는 움직임을 읽을 뿐 아니라 프레임 외부에서 벌어지고 있을 것이라 짐작되는 상황까지 종합하여 능동적으로 보는 행위를 한다. 그래서 이 관객은 그 프레임 내부의 이 내용을 읽기도 하지만 외부에서 벌어진 것을 짐작되는 이 외부의 그 상황까지 종합을 해서 능동적으로 보는 행위를 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지금 읽기 행위와 읽는 행위와 보는 행위가 지금 구별이 되죠. 그렇죠? 자, 이때 보는 행위는 감독의 의도에 따른 고정된 그 무엇이 아니라 관객에 따라 무한히 새롭게 생성되는 다이성을 창출하게 된다. 자, 그래서 결국 이 보는 행위라는 것은 관객에 따라서 다이성이 창출된다는 거야. 자, 결국 보는 행위의 과정에서 형성되는
그 감독과 관객 간의 상호작용이 영화를 비로소 완성시킨다. 그래서 이 감독과 관객의 상호작용이 나타나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문단은 이 원심적 성향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 관객의 역할이 읽는 행위뿐만 아니라 보는 행위까지 한다라는 거. 결국에 이 보는 행위를 통해서 그 감독과 관객이 서로 상호작용을 해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세 번째 문단으로 가서 자, 관객들의 보는 행위는 계속 보는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자, 관객의 시각적 인지를 고려한 영상 구성 방법이나 편집 기법 등을 통해 활성화될 수 있다. 그래서 영상 구성 방법과 편집 기법 등을 통해서 활성화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히치콕 감독은 자,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히치콕 감독이 등장을 하네요. 자, 그래서 지금 6번 문항의 키워드죠. 자, 관습적으로 정보 제공의 영역이라 여겼던 영화의 첫 장면, 즉 제목이나 감독의 이름 등을 텍스트로 보여주는 장면에서까지 관객에게 해석의 여지를 남기는 영상 구성 방법을 사용했다. 자, 그래서 이 영화의 첫 장면 이제 관습적으로 사용됐던 영화의 첫 장면을 지금 관객의 해석의 여지를 남기는 영상 구성 방법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자, 영화 새는 화면이 밝게 변한 후 감독의 이름이 텍스트로 등장하면서 시작된다. 이어 프레임 외부에서 튀어나온 새가 날아다니면서 텍스트를 깨부순다. 감독을 지시하는 문자는 주인공인 새에 의해 흩어지고 이로써 관객은 환영과도 같은 새의 이야기에 다양한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영상은 특정한 의미를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관객을 향해 있다고 보는 것이 온당하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새가 외부에서, 그쵸? 프레임, 이 외부에서 그 새가 튀어나와요. 자, 그러면 이 새의 그 다양한 의미를 관객들이 부여를 하기 시작한다라는 거. 그쵸? 자, 그리고 이거는 관객을 향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문단에서는 보는 행위, 그죠? 보는 행위가 영상 구성 방법과 편집 기법 등을 통해 활성화되는데 그 중에서도 영상 구성 방법, 이게 핵심어네요, 그죠? 영상 구성 방법을 먼저 설명을 했죠. 그래서 외부에서 튀어나온 새를 예를 들었습니다. 자, 네 번째 문단. 자, 히치콕 감독이 즐겨 사용한 클로저 기법은, 자, 시험 문제 물어보는 아이였습니다. 그쵸? 클로저 기법이 지금 6번 문항에, 그쵸? 6번 문항에 나오는 거예요. 자, 영화 프레임의 원심적 성향을 활용한 것이다. 자, 클로즈업이란 대상이나 인물의 일부를 크게 확대하여 보여주는 것으로, 이건 다 알죠? 원래 관객에게 특정한 부분에 대한 세세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특정한 부분에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히치콕의 클로즈업 기법은 이제 다르죠. 히치콕의 클로즈업 기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자, 이와 달리 프레임에 담기는 범위를 줄여 관객으로 하여금 프레임 외부에 주목하게끔 하는 목적에서 활용되었다. 자, 그래서 프레임의 범위를 줄여서 프레임 외부에 주목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영화 새에서 긴박한 순간에 앞으로 뻗은 손 부분을 클로즈업한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 관객의 시야는 좁아진다. 좁은 시야는 발생한 사건이나 그 사건을 촉발시킨 대상을 감추며 이제 좁은 시야가 만들어지고요. 이거는 이제 발생한 사건이나 사건을 촉발시킨 대상을 감춰버린다는 거예요. 이로 인해 관객은 상대적으로 적은 정보를 갖게 된다. 관객의 관심은 프레임 외부에 존재하는 감춰진 무언가에 쏠리게 되고, 그래서 관객의 이 관심은 프레임 외부에 쏠리게 되죠. 자, 감추어진 것에 쏠린다는 거예요. 자, 이는 다양한 해석으로 이어지며 심리적인 흥분을 야기한다. 그래서 이제 심리적인 흥분이다. 심리적인까지 밑줄을 그어야 되겠죠. 이러한 편집 기법은 단순히 새에 의해 위협받는 인물들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아니라 관객의 시각적 인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각적 인지를 활성화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클로즈업 기법이 정보를 덜 줘서 관객들로 하여금 외부에 관심을 가지게 하고 상상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자, 다섯 번째 문단. 자, 관객들의 능동적인 역할을 중시하는 관점에서는, 즉 바로 히치콕의 감독, 그죠? 보는 행위를 이야기한 거네요. 그죠? 이러한 현대 영화에 대한 분석에서 중요한 것은
감독의 관념이나 의도 혹은 재현하는 대상물이 있지 않다라는 거야. 그래서 감독의 관념이나 의도, 재현하는 대상물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야. 중요한 것은 감독의 의도에 대한 관객의 관찰 양식이나 수용 양태에 있다. 즉 보는 행위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5번 문항으로 한번 가서 일치하지 않는 게 무엇이냐라는 것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정답은 5번입니다. 그래서 바쟁은 이제 첫 번째 문단에서 등장을 했죠. 그렇죠? 자, 프레임 외부의 대상이 부재하기 때문에 관객의 능동적인 해석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했습니다. 자, 1문단에 지금 그 바쟁은 1문단에서 그죠? 나왔는데, 자, 여기서 지금 포인트가 뭐냐면, 프레임 외부 대상이 부재한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첫 번째 문단으로 가보면, 1문단에 6째 줄과 7째 줄. 1문단에 6째 줄과 7째 줄 한번 가보면, 여기에 이제 지금 영어에서 프레임 외부 영역 나오죠? 여기서부터죠. 프레임 외부 영역은 부재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을 뿐이다. 그래서 부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부재하기 때문에 라니까 이 부분이 틀렸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6번. 자, 클로즈업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게 무엇이냐, 맞는 말을 찾아라 라고 이야기했고요. 정답은 4번으로 가는데요. 관객의 시야가 좁혀지지만, 관객의 시야가 좁혀진다. 네 번째 문단의 8째 줄에 좁은 시야 이렇게 나와 있죠. 관객 시야는 좁아진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문단에 8째 줄에서 언급이 됐고, 시각적 인지작용은 활성화된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얘는 네 번째 문단의 밑에서 두째 줄, 4문단에 밑에서 두째 줄은 13째 줄이에요. 13부터 끝부분에, 그쵸? 언급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맞는 말이다. 자, 그 다음에 7번 문항으로 한번 가서요. 자, 윗글의 기업, 즉 능동적인 역할을 중시하는 것, 바로 히치콕 감독의 입장하고 이제 동일한 거지. 그 다음에 니은하고 비교해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보기를 한번 볼게요. 자, 크리스탈 매치에 따르면 영화의 의미는 감독에 의해 영화가 창작된 시점에서 고정돼서 이 의미가, 영화의 의미가 고정됐는데 감독에 의해 고정된다는 거예요. 자, 감독이 프레임 내부의 의미를 담아 생성한 영상은 의사소통의 근간이 의미소들의 집합체이긴 하지만 이는 관객이 일방적으로 전달된 뿐이다. 그래서 관객에게 일방적으로 의미가 전달이 된다는 거야. 완전히 지금 반대지. 매치는 영상 제작의 시점과 상영 시점 사이의 단절이 관객과 감독의 소통을 가로막는다라고 보았다. 그래서 관객과 감독의 이 소통을 가로막는다라는 거야. 자, 관객은 감독이 전하는 의미를 읽어낼 뿐 어떠한 반응도 감독에게 전달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의미를 읽어낼 뿐이고 반응은 전달하지 못한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렇죠? 이런 점에서 영화는 발화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언어와 다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해석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건 완전히 지금 반대 입장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게 무엇이냐라고 되어 있는데 정답이 2번인데요. 보면은 기업, 즉 보는 행위를 중시하는 거, 프레임 외부에 관심을 가지는 거지. 자, 니은과 달리 신경 쓰지 마세요. 일단 관객의 역할을 감독이 전하는 의미를 배제하고 독자적으로 해석하는 데 있다고 볼 것이다. 자, 의미를 배제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두 번째 문단으로 가보면 두 번째 문단의 6째 줄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읽는 행위를, 감독의 의도를 읽는 행위를 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문단의 6째 줄에서 보면은 이 관객들도 감독의 의도를 읽는 행위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7번에서 보시면은 감독의 의미, 아무리 히치콕 감독이라고 하더라도 감독의 의미를 배제했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프레임 내부의 의미와 프레임 외부의 의미가 모두 다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배제라는 단어가 틀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질문 없어요? 없으면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